6.25 전쟁 때 남으로 건너온 80대 여성이 홀로 평생을 모은 15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에게는 이 거액의 유산을 물려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산은 국고로 환수가 돼야 했는데요. 그런데 가운데서 이 재산을 노린 사람들이 그것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언을 위조했고 다른 한 명은 서류를 조작해 가짜 아들을 만들어서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어느 실향민의 유산을 둘러싼 사기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남성이 법원에 낸 건 유언 집행자 선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 2007년에 세상을 떠난 80대 여성이 오촌 조카인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며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시장에서 그 오촌 조카의 부모님과 이 할머니가 만나게 됐다.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조카 부모님은 돌아가셨나요? 예, 다 돌아가셨어요. 6.25 전쟁 때 혈혈단신으로 내려왔다는 할머니. 숨진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을 합쳐 모두 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삭바느질로 시작해 아내분 일 없이 평생을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에게 남편과 자식은 물론 사촌 이내에 가까운 친척마저도 없었습니다. 끔찍하게 살았어요.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신발도 다 떨어진 슬리퍼만 할 거고 댕기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 돈이 그렇게 많이 닿고 그래. 그런데도 그래 살았네 우리가. 법원은 일단 오촌 조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언 집행자로 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곧바로 재산 상속 절차에 착수한 변호사.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망인의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있던 예금이 다 인출되고 남아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인이 가지고 있던 8억여 원의 예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황. 돈이 빠져나간 건 할머니가 숨지고 2년 뒤인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댄 걸까? 자녀가 없는데, 망인의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위조돼서 제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예금을 빼간 건 있지도 않은 할머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라진 예금을 빼내간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전혀 가족이 없으니까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아들 2명만 이제 수사 의뢰가 됐었어요. 이 2명에 대해서 이제 예금 자금 추적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공범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은 할머니의 예금을 빼내간 혐의로 60대 남성 강모 씨 등을 검거합니다. 깊은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출만 오라고 얘기해서 통장에 돈 있는 은행을 찾아갖고 오라고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현금도 찾고 스피도 찾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할머니가 거액의 유산을 남긴 채 숨진 사실을 알게 된 사기범들은 공범 2명을 할머니의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재적등본에 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원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로 행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그런 식으로 위조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로챈 돈은 할머니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오촌 조카에게 돌려줘야 할 일. 그런데 이 오촌 조카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유언장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망인의 그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의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유언장의 필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필체였기 때문에 숨진 할머니의 생전 글씨와 유언장의 글씨체가 전혀 다른 걸 발견한 변호사. 알고 봤더니 오촌 조카가 가지고 있던 이 유언장, 이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조카. 경찰 조사 결과 또 다른 범행 혐의까지 드러납니다. 오촌 조카는 이미 할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변호사 사무자격증과 따고
할머니 소유의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해 4억 5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생전에 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가 위조됐거든요. 대물변제 약정계약서가 위조돼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할머니가 남긴 예금은 가짜 아들을 내세운 사기 일당이, 부동산은 보증 서류를 위조한 오촌 조카가 서로 나눠 가지게 된 상황. 사실 이렇게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던 이들의 범행은 예금이 사라진 사실을 몰랐던 조카 측이 남은 돈마저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는 바람에 결국 모두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완전 범죄죠. 오촌 조카가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예금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 범행은 탄로나지 않았을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 이제 범행이 다 탄로가 난 거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 재산을 가로챌 동안 은행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류 위조에 대한 확인과 대비만 철저했어도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제 발급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가 너무 쉽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위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이제 부착한다든지, 또 그런 문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공문서를 위조해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챈 혐의로 모두 2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